중국은 오래전부터 전 세계 여러 국가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의 경제 둔화가 지속됨에 따라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죠. 1978년 개혁 개방을 선언한 이후 중국은 폭풍 같은 성장세를 이어가며 2012년에는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의 강대국으로 부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는 언젠가 중국이 가장 위협적인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경계심을 갖게 되었죠. 중국은 이미 모든 국가들에게 잠재적 위협을 주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생존마저 걱정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중국으로부터 안전한 나라일까요? 현재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위협적인 국가이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는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점으로 논의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군사적 측면입니다. 중국은 머지않아 동아시아 지역의 패권국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주변 지역의 안정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둘째는 경제적 측면입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은 결국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이죠. 마지막으로 정치체제 측면이 있습니다.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인데요. 자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국가가 패권국이 될 시 국제적 평화 또한 어지럽히려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군사적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지속적인 국방비 증가와 불투명한 국방 예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남중국해와 센카쿠 열도 영유권 문제로 인해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일본 내에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다시금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 여러 분쟁을 겪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도 중국을 위협적으로 느끼며 국제사회에 중국을 비난하고 있죠. 그렇다면 중국은 실제로 한국에 대해서도 위협적인 존재일까요? 중국이 지금처럼 끝없는 야욕을 드러낸다면 그들의 주장처럼 한국이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될까요? 실제로 국제정치 전공자들 중 일부는 미국의 쇠퇴가 진행될 경우 한중 합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견해가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군사체계에는 특별한 점이 있어 결코 어떤 나라도 점령할 수 없다는 것이죠. 미국 리빌 대학교에서 군사학과 교수를 맡고 있는 필립 더프 중령은 분쟁 분석 및 해결을 전공으로 미 육군 강사 과정과 육군 의무대장 경력 과정, AMEDD 기본 장교 리더 코스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필립 중령은 세계 여러 국가들의 외교 정책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가 간의 분쟁 해결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왔는데요. 그런데 그가 만약 중국이 서울을 향해 공격을 감행했을 때 중국이 마주할 상황에 대해 강의를 해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것입니다. 과연 저명한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기 필립 중령의 연설문을 직접 통역해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오늘날 중국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국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중국은 한복, 김치, 태권도 등 한국 고유의 문화를 빼앗으려는 동북공정을 펼치며 한국을 송두리째 집어삼키려 하고 있죠. 그런데 재밌는 사실을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한국은 중국이 문화로 공격하는 유일한 국가라는 점입니다. 중국은 본인들이 일궈낸 문명이 한국으로 전파되었기 때문에 문화의 소유권이 중국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같은 논리라면 일본, 베트남, 몽골 등의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도 문화 소유권 투쟁을 벌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중국과의 교류가 없었던 국가는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동아시아에서 중국이 문화를 빼앗으려 드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한데 바로 이 점이 핵심입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들은 모두 중국과 한국은 뿌리부터가 다른 국가이며 문화 역시 본질적으로 아예 다른 두 국가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은 이토록 한국에게만 집착을 하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중국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간접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는 양쪽 국가가 단순히 문화 소유권을 두고 벌이는 싸움으로 보이지만 한중 간의 문화 충돌 이면에는 사실 매우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원하는 것은 한국이 중국에 잠식되어 버리는 것, 즉 한중 합방을 의미하겠죠. 일본이 일제강점기 시절 행했던 문화통치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국제 정치학자들의 우려와는 달리 우리 군사 전문가들은 한중 합방이 그리 쉽게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 군대만의 매우 특이한 점 때문에 중국이 한국에 대한 야욕을 아무리 드러낸다고 한들 한국은 중국이 아예 감당 자체가 불가능한 국가라는 것이죠. 한국은 고조선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세워진 이후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침략과 전쟁을 겪어왔지만 한반도 영토가 완전히 병합된 적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즉 한중 합방이라는 상황은 유사한 사례조차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중국은 현대에 들어서도 한중합방이라는 꿈을 절대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군인이기 이전에 한국의 역사와 군대를 연구해온 한 명의 학자로서 몇 가지 말씀드릴 것이 더 있습니다. 문득 어느 날 갑자기 중국이 한국을 침략하게 된다면 3분 안에 벌어질 일을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한국군의 위력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한 해에 무려 15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오직 포병 전력에만 투자함으로써 포병부대를 주력으로 지상군의 화력을 강화하는 특이한 군사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오늘날 한국의 기갑 및 포병부대는 러시아, 일본은 물론 중국과 비교했을 때도 규모와 성능면에 압도하는 수준의 전력을 가지고 있죠. 한국 포병 전력의 핵인 K9 자주포는 이미 여러 전장에서 그 성능을 입증받았으며 기동성과 화력, 내구도를 모두 갖추고 있는 최종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50년 전까지만 해도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받아왔던 국가가 이렇게 독자적인 국방력을 갖춘 모습에 경외감을 느끼며 많은 군사학자들은 이를 기괴하다고까지 칭하기도 합니다.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은 생각보다 포병을 가볍게 여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실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러우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서 포병 전력이 여전히 전면전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사실이 재확인되었죠.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대규모 포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지만 유럽에서 지원받은 HIMARS와 M777 155mm 곡사포로 포병 전략을 보강한 후엔 러시아군의 전차를 속속히 무력화시키면서 현재는 러시아군의 전략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21세기의 현대전에서 포병은 거리와 진영을 가리지 않고 적을 타격 또는 적의 공격을 무력화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저는 개인적으로 미군도 한국처럼 더 많은 예산을 포병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획대로라면 벌써 한국은 3년 안에 신형을 포함한 자주포를 총 3,000문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이미 필요한 포병 자산을 조 단위로 편성해 놓은 것이죠. 심지어 2022년에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및 항공기 요격 미사일 LSAM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미사일은 요격체를 탑재하여 직격 파괴 기술을 적용한 점 등 사드와 맞먹는 높은 기술 수준을 갖춘 것으로 파악됩니다. 대한민국처럼 단 몇 초 만에 미사일과 포를 쏟아부을 수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보아도 중국의 지상 전력이 아무리 많다 한들 대한민국 포병이 있는 이상 한국은 1분 안에 중국을 지옥 같은 상황에 빠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자주국방은 점점 더 완성 단계로 나아가면서 지금보다도 더욱 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게 저희 견해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신다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상 대한TV였습니다.